안녕하십니까. 저는 손이라는 사람인데요. 사실 제가 역사가도 아니고, 언론가도 아니고, 더구나 학자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공무원으로 쭉 있었고, 크게 높은 공무원들이 안 있었고, 오랫동안 있으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이 $10,000, $20,000, 오르막길에서 항상 발길을 못 올리고 있는 것이 제가 공부한 바에 여러 가지 다 조건을 맞는데 한 가지 조건이 빠졌다. 그래서 뭐냐면 저희 사회에서 보통 대한민국에 원로가 없다. 배울 만한 정신이 없다. 우리는 쓰레기다. 우리는 불만 만나면 싸우고 새만 만나면 조상 탓해 가보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저희 몸에도 스스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게 뭔가 해서 5년 동안 공부를 해보고 퇴직하면 이런 일을 해야겠다 했는데 다행히도 저한테 기회가 왔는지 나이가 더 먹기 전에 이런 일을 하게 돼서 영광스럽고 또 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그동안 몇 분이 같이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박영인 선생님이라고 하버드하고 서울대에서 경영학을 가르치시고 세계 신영로 원장하신 그분인데 이 대가인데 그분께서 이제 작년 개천절에 저랑 같이 의학연구소를 잘해보자고 신고를 드리러 왔다가 누워서 돌아가셨고 또 손변 선생은 건국대중이 분명하다 해서 자기의 역사적인 평론을 쓰겠다고 80편 서강대 역사철학과 출신 오성 교수님께서 또 갑자기 작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래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3일 혁명이나 손변 선생의 독립운동, 천도교의 그런 애국적인 그런 족족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평생 이바지하셨던 성신여자대학교의 이현희 박사님께서도 안타깝게 재작년에 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중 다행히도 저의 주위에 존경하는 역사학자들이 몇 개 도와주시고 그리고 교당을 책임지는 천도에서 도와주시고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곳은 정신경칙이 천도교 중앙대교당입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1918년 12월 1일 무한 선교회 선생님께서 3.1운동 적정하고 낙장하고 그냥 기용식을 했습니다. 기용식에서 1920년 2월에 중궁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중궁 활동하시는 손명희 선생은 서대문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신군인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신군인간 상태에서 보석에 대해서 나왔을 때는 이미 돌아가실 때는 이 건물이 중흥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중음이 돼서 자기가 만든 이 대교당은 중음으로 지나치고 의동의 곳으로 가게 연결시켜야 받는 그런 대교당입니다. 무섭던 대교당입니다. 그럼 이 대교당을 건축비가 얼마 들었냐? 손명희 선생은 당시에 천도교인들 한 300만이 있었는데 10원씩 걷어서 그 돈으로 500만 원 정도를 걷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더 있는 모르지만 500만 원 걷어서 이 건축비에 한 25만 원 정도 나머지는 사진동 자금 및 대한민국 건국자금, 임시항구자금, 국립군 군자금 이름으로 쓰셨다고 합니다. 근데 일제 보고하기는 한 30만 원 걷어가지고 이 교당 건축에 다 썼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래도 지금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럼으로써 제가 책에서도 썼듯이 대한민국의 산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프로젝트를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침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첫 3.1 기념사를 했는데 아까 제가 잠시 봤더니 이 3.1 독립선언은
외세가 해준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스스로 독립이 빛날이라고 이렇게 시사를 했더라고요. 기념사이기 때문에 소통은 잘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첫 말씀을 잘했다. 이렇게 뒤에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살아있는 이 대한민국에 사명 공선이 없었으면 그때 자주 독립운동과 우리가 자주민임을 참여 안 했으면 우리는 대한민국이 없이 어디서 살았는지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성립 과정과 성립에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경영을 하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독립운동의 과정, 중심을 그 힘은 어디서 그거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손보혜 선생은 1910년 8월 19일 경선부를 당하면서 내가 10년 내에 나라의 독립을 찾겠다. 그래서 1919년에 독립선을 해보고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니까 약속을 지킨 사람이에요. 10년 안에니까 10년 안에 약속을 지킨 위대한 경영입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는 것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사도 해보셨지만 그동안 우리가 역사에서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사명분이기 전에 28 독립선언이 있었고 그 앞에 모 독립선언이라고 만주에서 일으킨 독립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3일 독립선언 완결판인데 거기에 숨은 공로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3일 독립선언 이전에 손보혜 선생이 아끼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신익희 선생이 당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교에서 있었는데 1년을 했습니다. 너 나가서 우리 독립선언이 있다는 걸 상위 있는 사람들 알려라. 만주인 사람들 알려라. 그래서 그분이 자금과 갖고 와서 상해에 가서 신화청년단하고 결성을 장을 주고 또한 독립선언을 예고했고 가서 28 독립선언을 하고 또 동료에서 상해에 망명하였던 이광수랑 만나게 됩니다. 이광수는 손병희의 당시에 유학 장학생으로서 손병희 천도교인으로서 손병희의 그 정신을 많이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 또 당시에 조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신익희 이광수 조사하니 손병희 선생의 정도 아주버리입니다. 30세 정도 아주버리인데 이 세 사람이 일본 유학생인데 두 사람은 와세다대 출신이고 한 사람은 명시대 출신인데 일본에서 조선학회라고 1910년대에 만듭니다. 그때 동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보혜 선생의 비밀 지름을 맡고 거기서 임시원장 초안을 맡게 됩니다. 오늘 발표했을 한희석 교수님 책에도 저 세 사람이 임시원장을 기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돈은 어디서 나왔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재 지원금이 독립운동자금 원 500만 원이면 한 10년 전에는 현금 한 10만 원이 되는데 제가 이제 재전 숫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현금 한 1조 정도 됩니다. 저 정도 돈이 없이 독립 나라의 독립이 되지도 않고 전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은 그 힘은 저런 사전 준비와 저런 힘으로서 3일 독립 선언서하고 대한민국 임시원장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원과 수립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대한민국을 건국일을 3월로 보는 당연성이 그래서 3일 독립운동은 10년 이상 준비된 거고 임시헌장하고 대한민국 임시원과 수립될 때 한 달 과정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죠. 손병희란 대한민국 총수의 지휘 아래 모든 국민, 내외, 동포, 다 세계 만방에 보였던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본다는 제 취지고요. 당시에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분들은 1919년 3월 1일 운동 이후 대한국민의회정부라고 만주에서 노력 블라디보스크에서 손병희를 대통령, 박영을 부통령, 이승만 공청회를 한다는 그 사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로를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1919년 4월 12일자 신한일보라고 안창호 선생이 주필도 있었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의 한일일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불사편찬이나 자료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호외 형식으로 대문장 말하기 일면에 나옵니다.
대한공화국 임시정부 대통령 손노해 선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때 당시에 우리는 모르지만 국내에는 국외까지 손노해 선생이 우리 새로 태어난 리퍼블릭 코리아의 대통령이라는 인지가 돼 있던 것입니다. 넘겨서.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민족문제점 듣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역사라는 걸 볼 때, 공부했을 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역사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만 역사가 아니더라고요. 이 대한 독립이나 이거는 일제치하에서 그 강대관에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비밀스럽게 할 수밖에 없고 낮에부터 밤에 할 수밖에 없고 이름을 숨기고 이런 전략적인 게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봐서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런 예를 든 겁니다. 당시에 사문 직후 검찰에 피체된 손병희 선생이 신문을 당할 때 신문 조서에 나오는 겁니다. 검사가 물어본다. 손병희 당신이 만주에 보낸 6만 원은 독립군 자금이냐? 하니까 손병희가 그 돈은 만주에서 접사를 수입해서 헐벗은 백성을 먹이려고 무역을 한 것 뿐입니다. 나는 그거밖에 모른다. 근데 그 돈이 간 날짜가 중요한 겁니다. 3월 1일이 독립선언인데 2월 25일 되게 돈이 갔다. 그러면 손병희 선생이 내일 모레 33일에 서명을 하고 중국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무슨 여유가 있어서 무역을 한다는 거예요. 저 6만 원이 현찰에 100만 원인데 만주에 독립군장으로 들어와서 저런 돈들이 저건 일제가 맞게 눈에 보이는 돈입니다. 그럼 눈에 안 보이는 건 얼마 되겠어요? 아까 500만 원에서 한 130만 원은 일제한테 뺏기고 쓴 돈이 37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일제 뜯긴 돈이 6만 원 정도 돼요. 엄청난 돈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장투쟁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안 보이는 역사인데 저희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손노해 대통령이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만 갖고 오늘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해인정부가 생기는데 신인기가 초대 내부체가 되면서 초대 국무총리를 선출을 이승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손노해 선생은 대통령을 추대됐지만 뭐 서대문 감옥이기 때문에 그걸 뭐 실제로 수행할 수 없었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저때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기는 국무총리인데 프레젠트 리퍼블릭 코리아에서 대통령에서 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 그 한인 회장이고 초대 내무총장 하시던 도산한천 선생님께서 그거를 문제를 안 삼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무총리면서 자꾸 대통령을 쓰니까 대통령을 행사하지 마시고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이승만 답신이 이왕에 벌어진 일. 우리 그 전형에 있죠? 오러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왕에 됐으니까 언급하지 마시고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전에도 이제 역사업체에 왔지만 왜 대통령이 연예인이냐 미국에서 공채를 발행하라고 했어요. 공채를 발행해서 미국에서 많은 돈을 걷어들여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는 한 푼도 안 보내고 그런 기록들이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 3월 1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하기 전에 오늘 뭐 여러분들 대한독립 선언서를 기미독립 선언서에서 들었든지 외쳤든지 했을 겁니다. 기미독립 선언서 그 두 번째 장에 보면 그 대한독립 선언하노라 다음에 천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의 명령, 하늘의 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독립선언서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뒷면을 보세요. 뒤에 한글로 쓰겠습니다. 뒤에 한글, 독립선언서 뒷면을 보면 한글로 해주는 게 7천의 명령
거기에 그 신의 천의 명령이 헌법에 그대로 기초된 겁니다. 왜 기초됐냐면 그 독립선서를 갖고 와서 신익희가 들어갔거든요. 상에. 그리고 이미 6.8 독립선서는 또 있었죠. 이광수가 기초하고 있었고 그 조사하고 같은 그 동지들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원장의 그 7조에 보면 대한민국 초대헌법에 신의 의사를 건국하게 되어 있고 김일웅 선언서는 하늘의 지시에 의해서 건국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러니까 3월 1일은 대한민국이 건국이 될 수 있다는 제 논문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미국의 독립은 언제냐? 미국 독립선언이 있었고 행정부가 생기기 전에 헌법이 생기기도 했지만 미국은 자기들이 건국을 독립선이 있던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헌법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합니다. 옛날에 48년 7월달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에 30년, 대한민국 30년에 민주독립을 재건한다고 하셨고 또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 책에서 제가 아마 우리 근대 역사를 하면서 처음 공개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1920년 9월 18일 날 이승만 당시 하와이에 있던 분이 손변호사한테 보면 편지가 나온다고 사본이 있는데 거기 보면 대한민국 원년을 1919년 하고 했던 게 나옵니다. 그걸 보시고 당시 발행한 광고나 대한민국 재건돼 있었고 그래서 처음 세웠던 것은 1919년이 대한민국의 시작시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를 볼 때 세계에서 보였지만 국가에서는 국민연금 주권인데 3년 동안에서 주권을 공표했으니까 다 국민이 3박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3월로 하고 그래서 아무 법적으로 문제 없고 실제로 대한민국 초대 헌법에 김일성의 선언서하고 초대 헌법에 건국이라고 손변 선생님이 시한 민족 모든 분의 총애를 받아서 명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건국이라고 노하면 안 되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제 나름대로 주장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주장에 대해서 저하고 공자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찾고 연구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한은석 교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3.1 혁명과 3.1 운동을 대한민국의 초대헌법을 만들어서 그런 논문하고 책을 쓰셨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나와서 강연을 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은 3월 1일이다.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연구해서 여러분한테 공감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오늘 공감을 받으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짧은 시간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 대한민국 건국일이 3월 1일이 되냐 3월 10일로 됩니다. 또 정부 10일에 또 3월 14일로 됩니다. 근데 그거는 3월 1일이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한 10년간 온 민족의 총의를 얻어서 준비된 거고 그 준비된 것이 우연히 된 게 아니고 그전에는 신익희나 이광수, 조상을 이미 상해에 보내서 사실에서 여기는 독립선언할 테니까 이들도 바로 정부 수립하라 이런 손변 선생의 지시가 있었고 끝이 있었다. 그래서 참고로 신익희 선생의 평전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1919년 12월달 신익희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신익희 선생하고 송준호하고 최남생을 손변 선생이 불러가지고 당신 셋은 33일 명단에서 빼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신익희 선생이 놀라서 왜 제가 33일 명단에 빠져야 됩니까? 하니까 당신하고 여러 남은 사람들은 살아서 대한민국을 챙겨야지. 가서 상해에 가서 망명정부를 세워라. 이런 말씀이 신익희 선생님 편지에 나옵니다. 그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대신 하면서 오늘 사실은 저도 평소에 존경을 많이 하는 평소에 신익희 선생님이 있었는데 오늘 부분에 유족 회장님이 오셔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한 뜻에 공감한다는 뜻에서 제가 대한민국 건국은 3월 1일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회원들하고 여러분들의 힘을 믿고 대한민국의 그 힘을 믿고 앞으로 제6연명부서는 대한민국이 건국일은 3일이라고 이걸 세상에 어린이하고 청년들에게 고치하고 전파시키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